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제284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정활동 소식입니다. 오는 2월부터는 서울 종강역 지하공간에서 다양한 식물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태양광 채광 시스템을 이용해 작은 식물 정원을 조성하는 건데요. 다양한 식물 체험은 물론 교육, 공연, 모임, 직장인 힐링 프로그램 등도 풍성하게 이뤄질 거라고 하니까요. 도심 한복판에서 자연과 문화를 함께 경험해 볼 수 있길 바라면서 제284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정활동 소식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문화본부의 예산 편성이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1월 2일 열린 2018년도 문화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향과 관련한 예산이 공연사업 부분은 감액하고 대신 일반 사업비를 증액한 것이 서울시향의 정체성을 위배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시립교향악단의 정체성은 공연에서 나온다고 하는데 공연 사업비 증액을 통한 공연의 질 향상보다는 전상 개발 그리고 월간지 발매, 교육 사업 등에 너무 중점을 두고 있는지 염려스럽습니다. 보편적인 문화 향유권 보장을 위해 진행되는 문화예술교육에 대해서는 저조한 참여율을 들며 프로그램 홍보를 강화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호응하는 동호인들이나 아니면 단원들이 많이 나와서 진짜 스트레스를 풀고 통증도 호소하고 그럴 수 있는 교육이 되어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한편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문화본부와 산하재단의 고유 사업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중복 사업을 방지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서울관광재단 출범 과정에서 편법이 동원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 11월 13일 열린 2018년도 관광체육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서울관광마케팅 주식회사에서 관광재단으로 무상으로 직접 출연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규정을 무시한 채 무리하게 재단 변경을 추진한 것 역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외부 법률 자문 결과 모두가 세 곳 모두죠. 관광마케팅 주식회사와 관광재단이 직접 영업 양수도 계약을 맺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지방재정법 및 지방출자 출연법, 서울관광재단 조례 모두 위반한 것 인정하시나요? 최근 논란이 되는 숙박 공유 사이트에 대해서는 숙소 등록에 아무런 제한이 없어 무등록 숙소와 불법 숙소 문제가 발생한다며 철저한 단속과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합법이든 등록 좀 정상적으로 처리됐든 안 됐든 간에 이런 걸 보면은 외부 사람이라든가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서울시에 좀 권장하는 사업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게. 한편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서울시 체육회의 보조금 교부액이 부적절하게 사용된 사례를 지적하며 시 보조금 부정 사용 방지를 위한 규정과 재발 방지 및 시정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120 다산골재단이 재단화 추진 이후 매년 실적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제3시민청의 경우 기대 성과가 미미하다며 재검토를 요청했는데요. 이 밖에도 어떤 논의가 이뤄졌는지 그럼 계속해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정활동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서울관광재단이 출시한 디스커버 서울 패스가 사실상 실패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1월 21일 열린 2019년도 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디스커버 서울 패스 활성화를 목적으로 매년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외국인 관광객의 구매율은 현저히 떨어진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외국인 1,051만 명이 서울에 와서 디스커버 서울 패스를 산 비율이 0.04%입니다. 성공했다고 보십니까? 디스커버 서울 패스는 2016년 7월
외국 관광객의 관광 편의를 목적으로 발매된 자유이용권형 관광 패스로 서울시가 저조한 사업 성과에도 불구하고 2019년도 사업 예산을 1억 정도 증액 편성한 것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학교 시설 개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서울시에서 예산을 줘가지고 개방을 할 수 있도록 학교 시설 개선을 많이 해주고 있는데 학교에서는 그 예산을 받아서 그 시설 개선하고 그 일반 주민에게 개방을 안 해서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 실제로 서울시의 경우 학교 시설 개방률은 54%에 불과합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체육진흥기금이 지난해 대비 19억 증액된 것을 두고 홍보비에 과도하게 예산이 투입되었다며 재조정을 당부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서울역사박물관이 예산을 적절하게 운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 11월 26일 열린 2019년도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서울역사박물관이 시설에 비해 낮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물 수집 및 수정고 등에 치중해 정작 관련 홍보나 대시민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소홀하다고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박물관 교육 부분이나 시민 관람 서비스 운영 부분, 그리고 홍보 마케팅 강화 이런 부분의 예산이 거의 동결이거나 아주 미미하게 오르거나 그렇게 되어 있으면 오히려 홍보 마케팅 부분은 감소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게 저희가 지금 지속적으로 우리 역사박물관이 가진 시설에 비해서 인지도가 낮은 부분, 이런 부분을 좀 홍보를 강화를 해야 하고. 사업별 평가 지표가 지나치게 정량적으로 평가되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평가자의 편의를 위해 이뤄지는 정량적 평가는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몇 명이 오고 몇 회를 했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느꼈고 어떤 만족도를 느꼈는지가 본인들 입으로 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전해지면 훨씬 더 큰 홍보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한편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와는 별도로 예산 대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서울 시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전시 프로그램을 운영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들이 행정사무 감사를 마치고 상임위 소관 문화시설의 베리어프리 추진 현황을 점검했었는데요. 우리나라 대표적인 문화공연장인 세종문화회관의 경우만 해도 70건의 검토사항이 발굴되었다고 합니다. 휠체어가 갈 수 있는 길은 유모차도 또 어르신들도 편히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접근성 개선을 통해 문화향유에 대한 장벽이 사라지길 기대하면서 제284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정활동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